유튜브 채팅에 최은주님께서 진보 쪽에도 네. 친일파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지도층? 친일파 후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더 교육 많이 받았고 그분들이 친일파 네. 자손이라고 해서 현재의 친일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가 오면서 한일협정 반대가 64년에 일어나거든요. 45년의 광복 이후에 19년 만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일본에 사과 없이 뭐 푼돈 받고 왜 우리가 일본이랑 외교를 맺어야 되지? 쟤네들은 철천지 웬수야라는 그런 중고등학교 대학생 20대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광범위하게 그때는 친구들이라고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때 그 세대들 젊은 세대들조차도 광범위하게는 일본에 대한 분노나 그런 것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광범위하게 좀 남아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위안부 문제가 좀 짧게 마무리만 짓고 여기 이야기권에다가 좀 말아가지고 요 얘기만 좀 마무리 짓고 그래서 아까 기생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기생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근대 사회에서 말하는 매춘 여성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 물론 그분들이 노예에 놓여 있는 어떤 친분적 자유가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조선사회에서는 없었다. 일본이 들어오면서 어떤 종군 위안부라는 시스템은 일본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었고 그게 이식된 거다. 그들은 얘기해요. 지금 국군 위안부도 있고 미군 위안부도 있었지 않았냐. 왜 그거는 비판하고 얘기하지 않냐. 비판하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한국군 위안부 문제나 미군 위안부 문제도 일본 제국주의가 이식해놓은 일종의 암적인 존재, 전이된 암 같은 존재였던 것이지 결코 그게 있어서 우리한테도 있던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암적 존재는 당연히 드러내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마치 뭐 일상적이고 누구나 그랬고 우리도 갖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화라는 게 조선사회 어떤 문화라는 거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였고 그것들이 어, 국가가 조직적으로 일본에 지네들은 그런 거죠. 뭐 우리는 그 옛날에 전국 시대부터 그랬어. 우리는 뭐 도쿠가와 막부 때부터 그랬어. 걔네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집창촌 문화가 있고 뭐 이런 문화들 그다음 군대가 국가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어. 우린 그랬어.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식시키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국가가 개입해서 그 시스템 자체를 국가가 움직인 거죠. 우리한테 어떤 건데 그 반일 종족주의에서 말하는 거는 은근슬쩍 기생 얘기를 끼워 넣어요. 마치 조선시대도 있던 것처럼 마치 우리한테 원래 있던 것처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학자적 양심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은근 물타기를 해놓고 말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기생 문화가 있었지만 기생 문화는 집장촌 문화하고 완전 다른 이제 문화인 아우 전혀 다른 거고, 문제고 문화인 거고. 그 기생 문화는 제가 봤을 때 기생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기생은 간노 형태로 존재했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스템이었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더 해방되지 못한 억압된 여성의 문제로 갈 수가 있겠지만은 성매매 그런 형태로 인류 가기 때문에 보편의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니까. 종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에서 있었던 여성의 억압과 정근대사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시스템으로 여성을 보편적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이 처음 이식된 그러니까 거다. 이제 그때. 그거에 대해서 반일종족주의에서 이영훈 교수 측이 말하는 거는 기생 문화를 끼어들여서 원래 조선에도 있었던 문화처럼 포장은 했지만 그게 잘못되는 측면 하나와, 그리고 민간인이 순수 그 위안부를 모집했다. 그리고 훨씬 더 당시에 군인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다, 소득이 높았다. 이 두 가지의 지금 문제로 비판과 반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반비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비판하면 그에 대한 아직 답변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그 얘기를 국가 시스템 얘기를 했었고 전선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장교들한테 동원된 여성들과 전선의 사병들에 져서 동원된 여성들의 어떤 환경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환경을 가지고 보편화시킨 거. 그러니까 군인들도 못 먹고 죽어나가 빠져지고 치료를 못 받는 상황에서 과연 군대의 소모품으로 국가적 시스템으로 끌려온 여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일부 나와 있는 현재 실제로 있는 증언에 입각하지 않고 증언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부 조서에 남아있는 내용만 딱딱딱 따다가 그것도 많이 그 어떤 일부였다라는 것들에 대한 다른 증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따서 뭐 급여를 많이 받았다, 풍족한 생활을 했다, 뭐 행복했다, 뭐 사랑을 나눴다 이런 거죠. 그거는 일부의 그런 부분들이 일부의 뭐 후방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아주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요. 기록에 있는 남녀가 거니까. 모이면, 근데 네, 뭐, 그거를 당연히, 보편화시켜서 마치 모든 여성이 그런 대우를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왜곡이다. 근데 제가 제일 아까부터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따서 자기의 어떤 종군 위안부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우익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왜곡된 주장들 그것만 딱딱 따서 소위 교수라는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케이스 아니, 바이 케이스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만의 케이스를 가서 그거를 전부 인장 포장하는 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거고,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사실.